남의 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흙길에는 네아카라는 남자가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큰 집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집은 네아카의 어릴 적 친구이자 사촌인 제아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높은 지붕,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네아카의 눈에는 모두 눈부셔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대체 뭐하고 산 걸까? 네아카의 집은 마을 안쪽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장터에서 장사를 해보려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네아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누군가의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는 한참을 언덕 위 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웃 어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아카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한 번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은 사치스러운 걱정이 아닐까?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네아카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고개를 드시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네아카는 놀라 허리를 숙이며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찾지 못하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이 부끄럽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사촌은 큰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작은 흙집에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 삶은 실패라고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나는 대체 뭘 하며 여기까지 온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네아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처의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길을 올 때 어느 쪽에서 왔느냐? 네아카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걸어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쪽 마을에서 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길로도 이곳에 오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길을 돌아오기도 한다. 어떤 길은 돌이 많고, 어떤 길은 진흙이 많으며, 또 어떤 길은 그늘이 깊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도착한다. 모든 길이 같은 흙을 밟지만 같은 풍경을 본 것은 아니다. 그대의 길도 그러하다. 사촌의 길도 그러하다. 남의 길 위에 서 있는 풍경으로 그대의 삶을 재려하면 마음은 끝없이 모자라기만 할 것이다. 네아카는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했습니다. 들판을 보아라. 어떤 밭은 봄에 먼저 싹을 틔우고 어떤 밭은 늦은 비를 맞고 나서야 겨우 싹이 올라온다. 씨앗의 크기와 흙의 깊이와 비와 햇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봄의 벼가 가을의 보리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왜 아직도 푸른 싹도 내지 못했느냐?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가을의 보리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때를 살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이제까지 누구의 계절을 빌려 자기 삶을 재어왔느냐? 네아카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촌의 집과 장터의 소문만 세어왔지. 내 밭에서 자라난 작은 싹들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남보다 늦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흙 위에서만 밟을 수 있는 자국을 남기며 걸어왔다. 남의 발자국과 자국의 모양을 맞추려 할수록 그대의 발은 점점 자기 길을 잇는다. 이제는 다른 이의 집 창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말고 그대의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라. 그대가 이미 지켜온 것들 속에서 작은 빛을 하나씩 찾아보거라. 네아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초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흙길 위에서 가족을 먹이고 작은 밭을 지켜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는 데에 마음을 다 쓰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계절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 숨을 따라 천천히 물어보아라.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그대의 길이 조금씩 또렷해질 것이다. 리라카는 깊이 절을 올린 뒤 천천히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언덕 위 집은 여전히 크고 번듯한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에 조금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저 집은 저 사람의 길 위에 선 집일 뿐이구나. 나는 내 길 위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작은 밥과 내일 밭을 돌볼 힘을 지키면 되겠구나. 많이 낡았지만 오랫동안 손을 대며 지켜온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길을 조금 더 단단히 닦아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요즘 남의 삶과 자꾸 비교하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시나요? 동창과 형제와 이웃의 집을 떠올릴수록 나는 무엇을 했나 싶은 마음이 올라오나요? 오늘 밤만큼은 남의 계절을 세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계절을 조용히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내 발이 밟아온 흙길과 지켜온 작은 자리들을 떠올리며 그 삶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